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 당선인이 메넨데즈 의원의 자녀 임기를 수행하기 위해 조기 취임합니다. 지난달 뉴욕시 주요 범죄가 7개월 만에 10,000건 이하로 감소했고 베이사이드는 무려 10%가 넘는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총격 사건 현장에서 범인이 남긴 세 단어가 발견됐습니다. 에스더 재단이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26회 성인 힐링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9일 한인이민 역사상 최초로 한인 연방 상원 의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사퇴한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 상원 자녀 임기를 수행 중인 조지 헬미가 오는 8일 사임함에 따라 앤디 김 연방 상원 의원 당선자가 오는 9일 연방 상원 의원에 조기 취임합니다. 임기가 6개월 미만 남은 상태에서 연방 상원 의원이 공석이 될 경우 해당 주의 주지사가 자녀 임기를 수행할 사람을 지명하게 되며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8월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사퇴하자 앤디 김을 지명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서실장 출신인 조지 헬미를 지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조지 헬미가 오는 8일부로 사임한다고 밝힘에 따라 필 머피는 22일간 상원 의원직을 수행할 사람을 다시 지명해야 하며 앤디 김을 거부했던 머피는 이번에는 앤디 김이 압도적으로 승리함에 따라 앤디 김을 지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앤디 김은 내년 1월 3일 임기가 시작되는 119대 연방 상원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메넨데즈 의원의 자녀 임기를 수행하기 위해 당초 예상보다 약 한 달 먼저 상원 의원직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앤디 김 의원은 비록 20여일간이지만 118대 연방 상원 의원이 됨으로써 내년 119대에 취임하면 재선 상원 의원이 되는 셈이어서 보다 영향력 있는 위원회 등에 배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뉴욕시 주요 범죄가 7개월 만에 10,000건 이하로 감소했고 플러싱은 뉴욕시 평균보다 감소율이 낮았지만 베이사이드는 범죄 감소율이 평균의 약 2배에 달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2024년 11월 범죄 현황에 따르면 주요 7대 범죄는 6,947건으로 지난해 11월 1,235건보다 5.7% 비교적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주요 7대 범죄가 10,000건 이하로 줄어든 것은 지난 5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올해 초 1월부터 4월까지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11월 범죄 현황을 보면 중절도가 3,775건으로 9.9% 급감했고 강도가 1,296건으로 7.4%, 살인사건이 28건으로 6.7% 각각 줄었습니다. 또 주택 침입절도, 차량절도 등도 줄었습니다. 반면 폭행은 0.2% 아주 소폭 늘어났고 강간사건이 158건으로 1년 전 112건보다 약 41% 늘었습니다. 또 총격사건은 67건으로 전년보다 3.1% 늘어난 반면 대중교통시설에서의 범죄는 202건으로 16%, 중호범죄는 53% 각각 감소했습니다. 한편 플러싱 등을 관할하는 백구경찰서에서는 올해 11월까지 7대 범죄가 2,858건으로 지난해 11월까지의 2,997건보다 4.64% 줄었습니다. 특히 이 기간 중 절도 사건이 22.5%, 강도 사건이 7.6% 각각 줄어든 반면 살인 사건은 올해 4건 발생, 지난해 3건보다 약 33% 늘었고 강간 사건도 35건으로 지난해보다 2건 증가했습니다. 백구경찰서 내에서는 지난 1990년 주요 범죄가 11,529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11월까지의 범죄는 34년 만에 4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베이사이드를 관할하는 111경찰서도 올해 11월까지 1,086건의 주요 범죄가 발생, 1년 전보다 10.4%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110일 경찰서 관내에서는 올해 살인사건이 1건 발생했고 강간사건은 8건 발생하는 등 7대 범죄 중 단순 절도를 제외하고 모든 범죄가 줄었습니다. 110일 경찰서 역시 1990년 한 해 주요 범죄가 5,961건에 달해 올해 11월까지의 범죄는 34년 전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를 총격 살해한 범인이 총알 껍질에 3글자를 남기고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힐튼 호텔 앞 현장에서 발견된 총알 껍질에는 거부, 방어, 퇴위 3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죄를 미리 계획된 표적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 톰슨 CEO는 어제 오전 6시 45분경 연례 투자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힐튼 호텔 입구 바로 앞에서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았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저격했고 톰슨 CEO는 총에 맞은 후 바로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죄는 보험회사에 앙심이 있는 누군가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톰슨 CEO의 부인에 따르면 톰슨은 보험 커버리지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받아왔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살해 동기는 밝혀진 바 없지만 표적 범죄인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은 톰슨이 도착하기 전 몇 분간 대기하며 톰슨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바탕으로 범인은 총기를 다루는데 능숙한 저격수이긴 하지만 전문 킬러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장 인근 골목에서 발견된 전화기와 범인이 범행 직전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스타벅스에 있던 물병, 에너지바 껍질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스더 재단이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제26회 성인 힐링 캠프에 참여할 한인 성인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주최하는 힐링 캠프는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후러싱 제일교회 비전센터에서 열립니다. 힐링 캠프는 자아 성장과 정체성 찾기, 관계 개선뿐 아니라 분노 조절의 어려움, 우울, 불안, 트라우마 등 개인이 당면한 심리 정서적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미숙 사무총장은 누구나 자신의 어려움, 아픔 등 해결에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그룹의 리더이신 분들이 오셔서 상담 이런 어려움을 호소할 때 어떤 식으로 질문해야 되고 또 어떤 식의 어떤 감정적인 도움을 줘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현 사무총장은 비밀 보장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룹 상담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자신과 상반된 고민을 가진 참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가는 아름다운 광경도 연출된다며 그룹 상담의 강점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내 일 아니지만 남의 아픔이지만 이렇게 같은 아픔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그건 못지않게 또 그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야기 속에서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과 위로뿐만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저희 에스더 재단은 1년에 3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이 힐링 캠프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참여하셨으면 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또 현 사무총장은 마음이 괴롭고 지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재단에서 연중 무휴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하고 있는 헬프라인에 연락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좀 심리적으로 어렵고 정말 또 비밀을 보장하면서 그 누구에게인가에는 나의 어떤 문제, 나의 어떤 힘든 부분들을 조금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러시면 헬프라인 전화 24시간 365일 여러분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좋겠고요. 800-713-9336이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수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에스더 재단은 정신건강응급처치, 힐링캠프, 부모 및 청소년 청년 서포트그룹, 정신건강 세미나, 유가족 자조그룹, 분노조절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아일랜드 거주민들의 교통수단인 트램이 관광객들의 투어 코스가 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즈벨트 아일랜드 트램은 전철 요금만으로 뉴욕시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뉴욕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틱톡 바이럴을 통해 트램 안에서 찍은 뉴욕시의 파노라마 뷰 영상이 공유되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루즈벨트 아일랜드와 맨해튼을 오가는 이 트램은 팬데믹 이후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 코스가 됐습니다. 하지만 출퇴근과 통학을 위해 트램을 이용하는 루즈벨트 아일랜드의 거주민들은 놀이기구처럼 이용하는 관광객들 때문에 일상에 큰 지장을 받는다고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루즈벨트 아일랜드 주민 에이미 남다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트램은 필수 교통수단이다. 주민들에게 탑승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 아일랜드 집행위는 트램은 공공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특정 누군가에게 우선 탑승권을 부여할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다며 사실상 주민들의 의견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따뜻한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켈리 클락슨이 진행을 맡아 저녁 8시에 시작한 이번 행사에는 백스트리트 보이즈를 포함한 다양한 가수들의 공연과 라이브 쇼로 연말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습니다. 트리는 저녁 10시에 맞춰 점등돼 5만여 개의 LED 램프와 300만 개의 크리스탈이 장식된 스와로브스키 별 모양의 조형물이 어두운 저녁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 관중들은 오후 4시부터 줄을 서서 6에비뉴의 48번 스트릿과 51번 스트릿에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또 이번 크리스마스 트리인 가뭄비 나무를 기부한 엘러 가족들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티아 엘러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처음으로 뉴욕을 방문했다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 계속 소리를 질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크리스마스 트리는 내년 1월 중순까지 뉴욕 시내를 환하게 밝힌 뒤 국제주거복지 비영리 단체 헤비타드의 목재로 기증될 예정입니다. 이번 새해 전야에는 뉴욕시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불꽃놀이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뉴욕시 공원국 국장은 매년 새해 전야에 뉴욕시 공원에서 불꽃놀이를 개막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지만 지난 몇 주간 이어져 온 심각한 가뭄으로 공원 산림이 불타는 등 큰 피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결정이 필요했다며 불꽃놀이를 취소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센트럴파크와 프로스펙트 파크의 연례 불꽃놀이 행사가 내년까지 중단됩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주에 걸쳐 뉴욕시 소방국에 무려 270건이 넘는 덤불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는 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한편 뉴욕시는 프로스펙트 파크에서 드론 조명쇼를 펼칠 예정이라며 다른 새해 기념 행사를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약 한 달 만에 2기 내각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했으며 전문성보다는 충성심 위주의 발탁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말 1기 당선 때는 첫 내각 인선 발표가 12월 초 이뤄짐에 따라 한 달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한 달 만에 사실상 전체 내각 구성을 마쳤습니다. 즉 트럼프 당선인이 당초 예상을 깨고 압도적 표차로 승리함에 따라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조기에 내각 인선을 완료, 사실상 기존 행정부를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 상원 인준이 필요한 장관과 주요 직책에 모두 41명을 지명했으며 인준 필요 직책 중 지명되지 않은 자리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자 정도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 등 상원 인준이 필요하지 않은 주요 직책에도 이미 27명이 인선된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내각 인선 때는 전문가를 많이 기용, 마찰을 빚기도 했으나 2기 내각은 오로지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임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초강경 공약을 앞장서서 이행할 호위무사 성격의 인사들을 전진 배치했고 또 정치 지형상 자신을 배신하면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되는 플로리다주 정치인을 대거 발탁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친트럼프 매체로 알려진 폭스뉴스 진행자들로 열심히 트럼프를 칭찬해준 인물 5명 이상이 장관 등 주요 직책에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신경 쓴 인사 중 하나는 법무장관 등 검찰 인사로 당초 화염 방사기로 불리는 인물을 임명, 연방검찰 싹쓸이를 맡기려 했으나 화염 방사기가 낙마함에 따라 자신의 탄핵 변호를 맡은 인물을 장관 및 차관으로 지명, 철옹성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기 내각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예스맨이 많으며 성비위 등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다수 포함됐다는 것으로 미국의 도덕성이 또 바닥에 떨어졌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계엄 선포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둔 미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의 상황은 한국과 다소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헌법 전문가들은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형식의 계엄령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 주의 주지사들이 계엄 선포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에게는 해당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은 미국에는 계엄령이 없으므로 만약 그 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헌법이 완전히 중지되는 것으로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자유를 제한해 비상계엄령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일부 존재한다는 것이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구속 구금된 개인이 법원에 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인신보호 청원을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미국 헌법은 반란 침략 등의 경우 공공안전을 위해 인신보호 청원을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대통령이 폭동진압법을 발동, 법 집행을 위해 군대를 소집, 치안 업무를 맡김으로써 계엄령과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미국도 의회가 투표를 통해 과반 이상이 해제를 요구하면 무효화되지만 내년에 트럼프 집권과 동시에 연방 상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므로 일단 유사시 트럼프가 그 같은 명령을 내린다면 공화당은 이를 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진정으로 독재자가 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의회나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계속 강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이 빠르게 위축될 위험도 낮아졌다고 평가,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뉴욕타임스 주최로 열린 딜북 서밋에서 현재 미국 경제는 강하며 지난 9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노동시장도 나아졌고 노동시장 위축 위험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 다른 큰 경제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 현재 우리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통화 정책을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여유를 주고 있다며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어제 대담도 이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월 의장은 또 트럼프 당선인이 그림자 의장을 내세워 자신의 권한을 축소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며 연준이 트럼프 2기 내각과도 그동안 다른 행정부처럼 법에서 정한 제도적 관계를 잘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스캇 베슨트 재무장관 지명자에 대해 그가 장관으로 확정, 임명되면 내가 그동안 다른 재무장관들과 맺었던 것처럼 같은 종류의 관계를 가지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슨트 지명자는 차기 연준 의장을 조기에 지명하면 파월을 임기 전에 해임하지 않고도 그림자 의장을 만들어 해임과 비슷한 효과를 내고 차기 정부가 원하는 통화 방향을 만들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 파월과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올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동부 시간 4일 저녁 9시 38분쯤 10만 달러를 찍었고 5일 오전 7시 20분 기준 상승폭을 높여 10만 2,830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21일 9만 5천 달러부터 9만 8천 달러까지 가파르게 치솟은 뒤 잠시 숨고르기를 했지만 어제 차기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상화폐의 우호적인 폴 애킨스가 지명됐다는 소식에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상승세를 탔고 대선 승리 약 한 달 만에 10만 달러 선까지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SNS 트루스 소셜에 비트코인 소유자들을 축하한다며 10만 달러라고 적고 천만에요라며 우리는 함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미국판 다이소인 저가용품 판매체인 달러트리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 방침으로 일부 제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러트리는 어제 실적 발표에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방침으로 인해 일부 제품의 사양이나 크기를 바꿀 수 있고 너무 비싼 상품은 매장에서 완전히 판매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달러트리는 대부분의 상품을 1달러에 파는 것이 모토지만 지난 2021년 이를 1.25달러로 인상한 상황이며 트럼프가 취임하면 이를 더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달러트리는 전체 매출의 40% 이상이 수입 상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인상은 곧바로 상품가 인상으로 직격될 수밖에 없고 결국 매출의 일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달러트리는 만약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추가 관세가 부과된 나라의 상품을 다른 나라 상품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적절한 가격의 거래선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정부가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 150% 이하인 납세자 중 자녀 등 부양 가족이 있는 뉴요커들의 시소득세를 면제하고 연방 빈곤선 150%를 근소하게 넘는 납세자에게는 시소득세를 낮춰주는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감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오후 뉴욕공항에서 출발한 리퍼블릭 에어라인이 기내에서 탄내가 나는 소동이 발생, 다시 뉴욕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모두 안전하게 탈출했고 항공 측은 승객들의 다른 비행편을 신속하게 재예약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한국의 6개 야당들이 어제 공동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해임하려고 하는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뉴욕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58%의 공립학교 중학생들만이 의무 건강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공립교 고등학생들의 의무 건강교육 이수율이 99.7%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뉴욕 일원의 한인은행 중 신한아메리카와 퍼스트 IC뱅크, 메트로시티뱅크를 제외한 8개 한인은행이 올 3분기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았습니다. JD파워가 신규 오토론 대출자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토론 부담 증가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 비율이 지난 2021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하고 건전 고객 비율은 1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2일부터 승객이 직접 휴대 수화물을 기내 좌석 위 서랍에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수화물을 선반에 올릴 때 승객들은 원칙적으로 승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대형 유통체인 코스코가 내년부터 도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코 측은 전체 매출에서 책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데다 책 진열과 관리 등에 과도한 노동력이 투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 최저 기온은 2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6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2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2024년) 강원 정선군 뉴욕 특판 행사가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일간 뉴욕 한양마트에서 진행됩니다. 정선 수리치 영양떡, 송편, 시래기 청국장, 한국쌀로 만든 구수한 누룽지, 찐약 도라지 가루, 취나물, 시래기, 곤드레 등 말린 나물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뉴욕 한양마트를 방문해서 맛도 좋고 건강에 좋은 강원도 정선의 먹거리를 만나보세요. 2024년 강원도 특별자치도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매전이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11일간 뉴욕 한양마트에서 진행됩니다. 봉편총 감자 수제비 가루, 메밀 부침가루, 메밀라면, 대관령 눈말 황태 양념구이, 100% 한국산 고춧가루, 쌀 조청, 목련 어묵의 매콤 오징어 어묵바, 참기름과 들기름, 웰빙식품의 명가 강원도 양양 서강농협에서 100% 한국산 천연재료로 만든 국물팩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뉴욕 한양마트를 방문해서 맛도 좋고 건강에 좋은 강원도의 먹거리를 만나보세요.
이상으로 12월 5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